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빨리 검거 안 됐으면 희생자 엄청 많았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못 잡았으면 강호순이 능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사형을 3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요. 안양 군포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2006년 5월 달부터 7월까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간이에요. 경기도 군포시하고 안양시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80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이쪽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8명을 호위동성시켜서 죽였던 강호순이하고 이게 유사한 범죄. 얘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었어요. 네. 얘 검거되고 나가지고 회사 그 직원들이 다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연쇄살인범이야. 어휴, 무서워. 이게 끔찍한 거죠. 이 김윤철이 같은 경우는 지배 형편도 멀쩡하고요. 회사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동료들하고 유대도 아주 좋고요. 네. 애인도 있어요. 결혼 약속한. 상견례까지 한 애인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빨리 검거 안 됐으면 희생자 엄청 많았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못 잡았으면 강호순이 능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영철 사건이나 정남규, 강호순이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졌어요. 범행 한번 볼까요, 이놈? 네. 이놈이 2006년 5월 15일이에요. 밤 11시 50분경입니다. 밤에? 안양시 안양 팔동에서 이제 22살 먹은 윤 씨, 회사원이에요, 이 여성이. 예.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성. 예. 그때 김윤철이가 소렌토 끌고 다녔대요. 범행 대상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윤 씨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22살 먹은 여성이 그 앞에 차를 딱 세워요. 창문 쫙 내립니다. 아가씨, 이 근처에 편의점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고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지금 가시는 데가 어디세요? 내가 가는 길까지 그럼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 입장에서 덥석 탄 거예요, 여기에. 외모에 자신 있었나 보네요. 자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젠틀해 보이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아주 깍듯한 외모, 태도 이런 것까지 보이니까 차에 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저쪽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윤 씨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2번 정도 누르고요. 네. 112에도 한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바로 끊겼어요. 그게 짧게는 3초, 길게는 10여 초 신호가 갔는데 연결이 네.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6년도예요. 이때는 112 이 시스템이 지금처럼 구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혹시라도 장난치는 하고 112에 걸었다가 신호 한번 가는 거 보고 딱 끊어버리면 바로 전화 와요. 근데 이 콜백이 안 될 때예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끼 영 반대 방향으로 가갖고 한적한 데 차 딱 세운 다음에 미리 이 과도 준비했더라고요. 미리 준비했던 칼로 딱 위협해가지고 차 내에서 성폭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 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신용카드를 뺐었어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금품 목적이라고 여기서 이제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22살 먹은 여성이 신용카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거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신용카드 비번 알아낸 순간 이미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봐요.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소리 지르고 이제 반항했겠죠. 이놈이 미리 준비했던 흰색 나일론 끈으로 손발 묶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이 입고 있던 윤 씨 이 여성의 팬티를 벗겨고 입에다 재갈름 입에 밀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포장용 박스 테이프 있죠. 그걸로 둘둘둘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냐면 죽어가는 거를 지켜볼 수 있잖아. 그리고는 이제 이놈이 이제 차 안에 시신이 있잖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군포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금정역 뒤에 도로 옆에 담하고 담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시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납치한 날로부터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죠. 네. 5월 17일 날 저녁에 네. 이제 그 신용카드 뺐었잖아요. 그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서 284만 원을 인출해요. 근데 그 CCTV는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깡통 CCTV. 아, 그러면 그럼 뭐 이놈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짐작컨대 얘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깡통이라는 거를. 예. 그래서 이 인출 284만 원 해가지고요. 예. 거기서 100만 원어치 상견례에서 조만간 결혼하기로 했더니 여자친구한테 100만 원 줍니다. 미친놈, 아이고. 그리고 70만 원은 이제 그 소렌토 예. 차량 할부금으로 이제 쓰고요. 경찰은 이제 그 윤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틀째 돈이 실종 신고로 들어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가족이 신고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나오니까 실종 사건을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그 실종된 그 윤 씨 신용카드가 284만 원 그렇죠. 인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 사건이지 뭐야. 아, 그래서 당일날 회식하고 동료들이 여기에서 회식하고 여기로 걸어갔습니다 하는 데가 마지막 행동이에요. 저게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주변 탐문 뭐 이런 수색을 하는 거죠. 인출됐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잡았네. 그러고 쫓아가서 딱 봤는데 깡통이야. 아이고. 얼마나 맥이 빠졌어요. 그러나 실종 5일 만이에요. 5일. 네, 예, 그러니까 5월 20일 날 02시 30분경에 새벽에.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요. 아 그 군포 금정역 인근에 있는 전철역 네. 거기 방호벽 틈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났다.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안에 딱 보니까 시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꺼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지문과 그다음에 이제 치아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과 그 치과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식을 해보니까 윤 씨예요. 실종된 윤 씨. 바보 같은 놈이 어차피 드러나는데. 그랬던 거고요. 2차 범행은요. 2006년도 6월 10일에 토요일 날 또 한 명의 그 젊은 여성 실종 신고가 또 접수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양애 20살이에요. 예. 전날 밤 11시 반에 3번역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실종돼서 없어졌어요. 첫 번째 피해자 그 윤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호감용의 그 김윤철이가 집이 어디에요? 데려다 줄게요. 네. 하면서 이제 붙은 거. 거기에 의심 없이 그냥 덜커덕 그 차에 탄 거고요. 아,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얘기하고 그 김양 그다음에 저 학교 생활 같은 거 얘기를 1시간 40분 정도 했대요. 그러면 교감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해를 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안에서 통화 기록을 경찰이 뽑아보니까 김양이 차에 탄 상태에서 집에 전화 통화 같은 게 나와요. 아. 어디냐 그러니까 집에 가는 중이야. 뭐 이런 내용이 네, 네,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 됐다면 범행 안 하거든요. 그런데 김윤철이 이놈은 그냥 뭐 살해를 했어요. 근데 저 처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뭐 280 몇만 원 한번 훔쳤잖아요. 네. 그 생각도 난 거지. 돈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어. 그런데 요놈이 교감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주물러요. 아, 몸을 만져요. 주행을 예, 하니까 눈치 딱 챈 거죠, 예. 대학생이. 그래서 아유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딱 그때 과도 꺼내가지고 꼼짝 막 아, 확 변하는 거죠. 돈도 10,000원 있고 신용카드도 없었답니다. 이 대학생은 아주 극렬히 이 저항을 했대요. 네. 그래서 허벅지 부위 이런 데도 칼을 꽂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신 발굴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폭행 시도 흔적이 있어요. 그건 이따 내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양 같은 시신은 실종되고 나서 3주 지나가지고 7월 3일 날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부근에서 일명 얘기하는 도깨비도로 있대요. 네. 거기 옆 풀숲에 이렇게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양쪽 손, 발 여기에 그 결박이 돼 있었고 얼굴 전체에 테이프로 휘감긴 거. 똑같네. 입 속에는 팬티가 들어 있는 거. 아, 난리 그러니까 동일 수법 아니에요.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후퇴어 다 벗겨가지고 칼집을 내서 나체 상태로 풀숲 같은데 유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부패 진행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차 범행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이제 여성이 잇따라서 이제 살해되니까 경찰이 동네 난리 났겠네. 초비상이죠. 예. 군포경찰서 조상집했어요. 그 당시 담당했던 그 수사관들은 이건 동일범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동일수법 전과자. 동일수 정까지. 네. 그거 수사망에다 이제 올려놓고 막 그냥 다 까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통신수사. 그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점은 다 알잖아요. 네, 알죠. 그 지점에서 휴대폰 쓴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또 다 뽑는 거지. 또 몇천 명 수만 나왔네. 건에 그 중에서 여성
그다음에 노인, 네. 어린이 명의는 다 털어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해가지고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너 당일날 알리바에 대해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는데 세 번째 희생자가 또 나와요. 완전히 뭐 네. 융단 폭격이네. 7월 1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인데 밤 1시, 밤 11시경에 또 군포시 3번동에서 집으로 가던 허씨예요. 27살. 네네. 이 허씨인데 요번 세 번째는 김윤철이가 이제 2번 성공하니까 과감해졌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되겠어. 가진 게 없는 거야. 22살, 20살 애들을 했더니.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호위동성 한다고 타라고 그러면 안 타. 경계심이 아유, 있어갖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허씨 같은 경우는 27살인데 안 탈 거다 이거. 보나마나. 그래서 예, 강제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들 3명 다 그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밤늦은 시간에 긴 생머리에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 스커트를 입은 바지도 여성들이고 아니고. 날씬하고 예. 좀 얼굴이 준수합니다. 예. 이 세 여성 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 나름대로 어떤 그 성향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차에 태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손발 뭐 묶어놓고 금품강치 비번하라는 거예요. 비번. 네. 네. 비번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비번 얘기하면 정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팬티 벗겨가지고 입에 넣어놓고 감아버리는 거죠. 강간하고. 그래 이 경우는 허씨 같은 경우는 살해되고 나서 4일 만에 7월 5일 날 네.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의 풀숲에서 발견됐어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이 김윤철이를 잡았을 때까지도 김윤철이는 그 7월 4일 날 검거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7월 5일 날 인터뷰해야 돼요. 세 번째 여성 추궁에 듣고 오리발 끝까지 까고 있다가 네. 사실은 그 여자 내가 죽였습니다. 어디서 시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이제 백운호수 옆에 풀숲이에요. 아까 그 1차 사건 때 담과 담 사이에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찾았죠. 2차는 그 풀숲에 있는데 그 청소하시던 분, 농사 짓는 분이 신고해가지고 찾았거든요. 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검거돼가지고 그때 자백해가지고 예. 이제 찾은 거예요. 그 시신 찾아보니까 몸 곳곳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엄청 많았을 때요. 구타로. 쓰레기 같은 놈 진짜. 그리고 이제 그때 허씨가 갖고 있던 명품 구찌백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황당해요. 이 뭐야, 여자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상견례한 여자친구한테. 이거 웃기는 놈이잖아요. 진짜 멍멍이 자식 같은 놈이네.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재 때문에 크게 손상돼서 지문 겨우 도출했잖아요. 그 DNA 같은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 희생자 이제 그 사체에서 범인 DNA 이제 도출을 했는데 7월 4일 날 김윤철이를 검거할 때까지 DNA 그 결과는 안 오고 있어요. 그럼 뭘로 잡았을까? 아까 그 피해 여성 통화 기록을 여자들 통화 기록을 다 분석을 해갖고 그 여성들이 이제 단인 동선 전체를 다 뽑아요. 여성 휴대폰을 이제 기주국 추적을 하면 여기서 있었고 몇 시에는 여기 있었고 여성의 동선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여성의 동선에 걸쳐 있는 그 주변은 다 수색하는 형태예요. 김윤철이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284만 원을 인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가지고 이거 깡통이네 알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계속해서 범행을 한다면 신용카드도 절취한다면 또 여기 올 것이다. 그러네.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 측에다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저 설치해달라고요? 진품으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실제로 요놈이 이제 그 허씨 세 번째 희생자 그 허씨가 없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7월 3일 날 신용카드 가지고 와서 120만 원을 인출하는 게 나와요. 찍혔네요. 사실 그걸로 검거한 겁니다. DNA는 검거하고 난 다음에 국가수에 통보가 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가수에 미리 그 DNA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범죄자였다면 아마 바로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한 사람이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DNA가 그때 나왔어도 상당히 어려울 뻔했어요. 경찰이 용의자를 다 추려가지고 그놈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CCTV에서 얼굴 나온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120만 원 인출하는 거 딱 나오니까 그 CCTV를 기점으로 해갖고 요놈이 인출을 해서 얼굴은 다 나왔으니까 동선을 따라가면서 CCTV를 분석을 해서 집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따라간 게 그 다음 날이에요. 7월 4일 날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새끼 긴급 체포한 겁니다. 김윤철이가 범죄를 감추는 데 있어서는 미숙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 딴에는 머리 쓴다고 가만히 가서 생각하니까 집에서 안 되겠어 도저히. 네.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기름 붓고 불 질러 버리잖아요. 네.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시신이 빨리 발견되도록 해준 거예요. 네. 불을 내가지고 오히려 여성 시신이 나오니까 볼 것도 없이 납치살인이잖아요 이거는. 네. 두 번째 시신 같은 건 중요한 게 뭐냐면 DNA가 나왔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자기 DNA가 묻은 두 번째 피해자를 풀숲에 그냥 던져놨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그 익숙한 범행은 아닌 거예요. 네. 검거에서 이제 담당 형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살해에 대한 죄의식 같은 거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예요. 크게 없고 분명한 거는 그냥 당장에 금품 강취하고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어디다 갖다 버려야지만 생각하지 앞뒤 전후 재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치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얘는 저 전과죄니까요. 20대 도로교통법인가 벌금 20만 원인가 낸 거 이외에는 없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증거물 같은 거 이렇게 가방 차 그 소렌토에서 하니까 여성 모발하고 혈흔하고 뭐 이런 게 좀 발견이 됐어요. 그거 들이댔는데도 무작정 오리발 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집에 들어가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씨 내 차 안에다가 무슨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뒤에다 비번 써놓은 신용카드가 몇 장이 그 내 차 안에 아이고. 있었어요. 이거 내 차를 내가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떤 놈이 끌고 가고 범행하고 도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2차 사건에 DNA가 나왔으니까 이 자식 거 DNA 뽑아가지고 대조했겠죠. 그럼 딱 너 맞는데 이 새끼야. 거기서 묻은 거하고 너하고 맞는데 이 새끼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그때서 못하네.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그래요. 그때 자백할 때도 세 번째 피해자 거는 얘기 안 했어요. 안 끝까지 이 했죠. 새끼가. 예, 뭐 예, 예. 경찰이 제대로 세 번째 시신 발견 못한 것 같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끝까지 이제 입 안 열고 있다가 기자회견 1시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두 건으로 경찰이 그 얘기는 했대요. 너 지금 세 번째 실종자 허 씨도 네가 한 걸로 우리는 봐. 근데 이제 시신 조만간 발견될 거야. 근데 너 두 건으로 지금 이거 기자회견하고 너 두 건으로 기소돼서 이제 교도소 가지. 너 이 새끼야 우리가 반드시 시신 찾아가고 확정해서 너 재판 2번 받게 해줄 거야.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넥타이 공장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인마 지금 상태에서 세 건 다 불어가지고 한 번에 인마 짊어지고 가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너 오리발 계속 가면 너 불리해 그 얘기했더니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세 번째 헛이 없어질 때 이 새끼야 네 동선하고 겹쳐 막 그렇지, 이런 얘기 막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맞췄구나. 기자회견 1시간 정도 앞두더니 그 오후 2시경에 3시에 아마 기자회견 하기로 했나 봐. 7월 5일 날. 형사님 저 좀 뵐게요. 갔대. 그랬더니 울면서 사실은 헐씨 내가 죽였어요. 이때 무너졌구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시신 어디 있어?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기자회견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미루 그냥 또 찾으러. 다 그렇지 신수. 그래서 7월 당일날 5일날 오후에 아까 얘기했던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에 있는 풀숲에서 허씨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습을 했어요. 시신 상태 부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그 2명 한 거하고 비교할 때 똑같은 수법. 사실은 첫 번째 범행 났을 때 이게 그 구체적인 증거 제대로 못했죠. 시신 불타서 DNA 안 나오고 그러니까 DNA로 잡기 어려웠고 CCTV 영상은 그때는 없었고, 없었고, 또 차에도 뭐 특별하게 그 윤 씨 관련된 증거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 비번이에요. 이 새끼가 돈을 뽑은 거. 터무니없는 비번으로 돈을 뽑는다는 얘기는 말해주지 않았으면 죽은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유추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피해 첫 번째 그 윤 씨의 카드 비밀번호는 군대 간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생일. 당사자는 그거는 당사자 아니면 절대 유추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새끼는 탁 됐든 가더니 촥 놓고 쫙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그거 중요한 거지. 피해자가 말하지 않았으면 절대 네가 이 비번을 알 수 없어. 그걸로 쫙가지고 범행 자백 받았다고. 잘 받으셨네요. 이거. 김윤철이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학력도 그 전문대학에 물론 2년제 컴퓨터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 46일간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누가 의심했겠어요. 직장 내에서 성격도 아주 원만하고 사교성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동료들 전체가 다 충격에 빠졌다고. 많이 놀랬겠네. 집에서도 아주 온순하고 큰 말썽이 없었대요. 효자로 부모들이 생각해도 효자로.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집 수색해가지고 수색을 했더니 포르노가 한 수십 건 나와요. 보니까 내용이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해가지고 아. 강압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의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압도적으로 촛불 그 예, 촌농 예, 떨어뜨리고 예. 고통 가학적인 주게 거, 하는 예, 가학적인 예, 예. 그런 그 포르노. 그다음에 그 이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팬티를 입에 물린다든지 아이고. 뭐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예, 그래서 이 그렇게 이제 막 그 가해 행위를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실제로 강간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그거에 영향 받아서 똑같은 보고 배운 수법으로 거네. 예. 여성들한테 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포르노 테이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싶은 욕망 느꼈고 네. 그 성관계 하면서 네. 사람 죽여가면서 그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카드빚 같은 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소비를 좀 많이 과하겠나 보네요. 근데 참 이 사건이 엽기적인 거는 그 여성을 죽이고 그 여성의 카드로 인출한 돈을 지 결혼할 네. 여성한테 주고 네. 세 번째 여성한테 죽이고 나서 뺏은 그 구찌 가방을 또 지 네. 결혼할 여자한테 선물 주고 이게 이건 야, 아마 그 여성도 결혼할 상대자 그 여자도 아마 자지러졌을 거예요. 이 새끼가 2차 범행했을 때 어린애 거 있었잖아요. 네. 걔 그 디카 있었어요. 그 지 여자친구하고 민속촌에 놀러 와서 그걸로 찍어요 또. 환장한.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와가지고 또 회사 동료들한테 그 카메라 보여주고 수십 장 사진도 이게 찍고.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이게. 카메라만 있으니까 카메라 가방도 사고 메모리 카드도 구입하고. 이게 세상에 첫 번째는 내가 잘 몰랐다. 정신없이 사람 죽이는 하고. 근데 두 번째 피해자 죽일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죽였을 거다. 정직하네 이거.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세 번째 피해자 그 허씨, 27살 먹은 그 허씨 아버지가 무기징역 선고되니까 그 군포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글 올렸어요. 군포 연살인 사건이 무기징역이라니 빨리 사형 선고해달라. 그러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2007년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현재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그 참작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전과가 없다. 그 다음에 개전혜정이 있어서 전혀 교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람 3명 죽였는데.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교정인데 이게? 예,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래요. 국가유공자. 나라를 지키신 거지. 그게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서 이게 좀 감형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말인데 이게.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있어서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웃집 살인마. 네. 평범한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놈이 지킬과 하이드박스처럼 두 가지 얼굴 가지고 악마잖아요, 악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강호순이 사건 때부터 신상공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사형을 3번을 해도 시원찮을판인데. 그러니까요. 특별한 거는 박스 테이프를 쓰는데 우리가 청 테이프를 많이 썼잖아요. 네. 살해하는데. 네.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그 투명 테이프 썼어요. 투명 테이프가 더 숨이 막혀요. 그것도 그거지만 투명 테이프로 감아놓으면 고통받는 얼굴 전체가 일그러진 얼굴 전체가 보인대요. 그 목적이었다고 이놈은 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왜 죽는 과정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쾌락을 느꼈다면 이건 쓰레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도 뭐 강원순이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계할 점이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 밤늦은 시간에 낯선 남성이 아무리 호남형이라고 하더라도 차 타라고 그러는데 덜커덕 탄 거, 호위동승한 거는 그거는 좀 경계할 점이에요. 2006년도에 정남규 사건이 막 있어갖고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맞아요. 정남규가 13명의 여성을 막 죽였는데 사실은 13명의 여성이 20대잖아. 그래서 안양 군포 연살인 사건은 사실은 이거 강호순이 정남규 사건 때문에 묻힌 사건이에요. 하여튼 절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차는 타지 않는다. 차는 안 돼요. 무조건 차는 안 돼요. 이유 여러명으로 타지 좋은 뜻 않는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하고 정리하는 게.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